네, 지금까지 6개의 영상을 통해 트랜스포머를 배우기 위한 기초 개념들을 배웠어요. 그 내용은 캐릭터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제너레이션,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모델을 인코더와 디코더 파트로 구분하는 법 또한 배웠어요. 또한 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단어, 토큰을 벡터로 표현하는 워드 임베딩에 대해 배웠어요. 이러한 기초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배울 준비가 된 거예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처음 제시한 페이퍼는 번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단어 앞뒤를 살피면서 문맥을 찾아내는데 바로 거기서 어텐션 구조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수능 영어 지문을 가져와 볼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통 이걸 다 한국어로 해석해서 풀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주어고 동사를 찾고 주어의 목적어들을 찾아요. 전치사가 있으면 그에 맞게 단어들을 또 연결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문장을 해석하면서 각 단어가 더 집중해야 할, 어텐션 해야 할 단어들을 앞뒤로 가르쳐요. 이 어텐션 구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표현한 게 트랜스포머예요. 어텐션 구조에 직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한국어인데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라는 문장이에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워드 임베딩, 토큰 임베딩에 대해 배웠어요. 모든 토큰들은 일정한 길이의 숫자들, 다른 말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임베딩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주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뜻은 다르지만 같은 표현의 단어, 배가 2번 나왔어요. 처음 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를 벡터 공간에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배를 벡터상에 표현한다면 첫 번째 배도 여기, 두 번째 배도 똑같은 곳에 위치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앞에 배는 먹는 배이고 뒤에 오는 배는 몸에 있는 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아는 이유는 처음 오는 배는 먹었더니에서 두 번째 오는 배는 아프다라는 데서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미 학습된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하면 처음에 같은 곳에 위치했던 배라는 벡터들이 어텐션 구조를 통해 문맥을 파악하고 벡터 공간에서 일을 나눠내요. 이렇게 되면 텍스트 프로세싱이 더 쉬워진 거고 피처도 더 잘 구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번역, 텍스트 생성도 더 잘하게 되면서 GPT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트랜스포머 인트로 영상으로서 이를 어떻게 쉽게 공부해 나갈지 알아볼게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를 통해 이렇게 생긴 구조를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퍼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가졌더니 번역이 매우 잘 되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의 그림이 복잡해서 처음 트랜스포머를 배우는데 겁을 조금 줘요. 하지만 이를 차근차근 지워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 어텐션 해야 할 부분은 하나만 남아요. 먼저 오른쪽의 이 구조는 번역을 위한 구조예요.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배웠던 것처럼 번역을 위한 구조는 보통 인풋 텍스트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인코더 파트와 뽑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디코더 파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오른쪽 트랜스포머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 왼쪽이 번역을 위해 원문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인코더 부분이고 오른쪽이 추출된 정보를 가지고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디코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복잡하게 둘 다 있는 구조를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둘 중에 고른다면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보를 추출하는 게 쉽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을 지울게요. 아직 트랜스포머를 시작도 안 했는데 배워야 할 부분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남은 왼쪽의 아랫부분, 인풋 임베딩 레이어는 단어 혹은 토큰을 벡터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한 코드 임플리멘테이션은 나중에 배울 건데 적어도 우리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이미 배웠어요. 때문에 이 인풋 임베딩 레이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왼쪽에 포지셔널 인코딩 파트가 있어요. 포지셔널 인코딩은 각 단어, 토큰의 위치를 벡터화해서 넣어주는 건데 매우 쉬운 개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토큰 단위로 순서대로 숫자 1, 2, 3 이렇게 번호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세모로 남겨둘게요. 이제 어려워 보였던 트랜스포머 구조는 회색 네모 부분만 남았어요. 이를 더 살펴보면 화살표 방향에서 옆으로 샜다가 들어가는 부분과 add가 있어요. 이 화살표와 add는 우리가 아는 레지듀얼 네트워크예요. 이는 컴퓨터 비전 챕터에서 CNN 모델들, 레슨넷을 통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어서 그 옆에 놈 레이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딥러닝 기초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정규화를 배웠어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 놈도 우리가 이미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피드 포워드 모듈 같은 경우는 뉴럴넷의 특성인 논리니어리티를 주기 위해 리니어 레이어와 렐루를 붙인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남아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 그 안에 있는 셀프 어텐션만 알면 돼요. 그 밖에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인트로 영상이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해 알아볼게요.